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 병행에서 코딩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에 되게 불안함, 이런 거 불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오시면 한 분 정도는 꼭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팀노바 아니고 일반적인 개발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주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평일 저녁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풀타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개발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퇴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지지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그 고연봉으로 갔던 친구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사실은 직장 병행을 통해서 팀노바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팀노바 졸업 한 6개월 전부터 회사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했는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직장 병행을 해도 자기가 이제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아웃풋을 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직장 병행을, 그러니까 팀노바 시작하고 한 1, 2주 차쯤에 퇴사를 하시고 풀타임을 하시겠다고 막 회식도 되게 많이 나가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수업도 못 나오실 정도로 그 이제 고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송별식 이런 느낌으로 전 직장 동료랑 뭐 이렇게 하시다가 정작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공부를 잘 안 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제 이렇게 성취도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 성취가 거의 안 되시고 검사도 잘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 파트장 코멘트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받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서 내가 이걸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아예 완전히 시간이 없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근데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사고의 증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증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사고력이 되게 좋아져야 코딩을 잘할 수 있어요. 코딩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기술 이전에 내 두뇌에서 먼저 판단하는 게 먼저거든요. 이 기술의 특성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변수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지는가, 그 사고력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운동이랑 제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말은 되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운동은 10분 단위로 끊어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 실험 돌려놓고 한 10분, 20분 정도 걸리는 이런 거를 돌려놓거나 그러면 그냥 그 시간 짬 내서 한 세트 하고 홈 트레이닝이죠. 한 세트 하고 다시 오면은 그 실험 결과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짜투리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고를 증진시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조급해하지 말고 하는 거, 그리고 짜투리 시간, 아까 출퇴근 시간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1시간이나 10분, 20분도 좋아요. 우리가 집중을 1시간 이상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 집중력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엇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릭이 있잖아요. 한 손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거나 막 끄적이면서 그 있죠. 최근에 서울대 그 친구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한 손으로 이렇게 끄적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리 떠는 것도 일종의 어떤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 중 하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 나간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할 때 이렇게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가지 신체적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 좀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것처럼, 이런 되게 그만큼 집중력을 지속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길게. 오히려 짜투리 시간에 내가 어떻게 짜야 될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출퇴근할 때 많이 썼던 게 위키백과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술 용어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좀 아리까리한 거 이런 건 좀 적어뒀다 카톡에 나한테 보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텍스트로 뭐 공부할지 좀 보내놓고 그거 검색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보더라도 IT 기사 쪽을 좀 봐서 내가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그런 거를 더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재밌긴 해요. 엄청 재밌고 알겠는데, 저도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게임하는 시간이 하루에 못해도 한두 시간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게임은 점점 잘해지잖아요.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그런 것처럼 그 한두 시간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두 시간 동안 내가 짜야 될 거를 머릿속에서 눈 감고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아니면 그런 그 개발 용어 같은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IT 기사 위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팀노바 기준으로 얘기하면 짜투리 시간에 내가 오늘 짜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려웠던 거, 그게 매일매일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1시간을 짜든 30분을 짜든 코드는 충분히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짤 수 있어요. 특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간이 10시간 있으면 10시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던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그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시간보다는 그냥 내가 그거에 온전히 집중할 만한 동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내 집중력에 그 피지컬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두엽을 발전을 시켜야 돼요. 전두엽을 발전을 시켜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뇌과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어려운 걸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거는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같은 거 하나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테트리스 같은 거 막 짠다고 하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절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이게 막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막 시간 막 1초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처음 하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이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모듈화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개서 오늘은 이 부분의 일정 부분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했다 안 했다를 체크리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개발이 진짜 정말 욕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세분화 시켜도 새로운 세분화 시켜야 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 리스트를 좀 유연하게 봐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거를 막 계산을 해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버그들이나 동작 같은 것도 내가 계산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과는 완전 다른 체계로 만들어야만 이거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내가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주말은 그래도 못해도 한 4-5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정도는 4-5시간에 그런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1시간 정도로 할 수 있는,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걸 체크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안 하는 게 되게 좋아요. 팀노바 기준으로도 보면은 팀노바에서 풀타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 병행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풀타임으로 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을러서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게으른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아까 말한 예전에 말한 그 도파민 분비 이런 쪽에 마비가 되는 쇼폼에 너무 빠져 있고 막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다고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그 어려움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이겨내고 싸워야 되는 동기부여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애매하면은 사실 이제 코딩은 처음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코딩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정말 매력 있고 그냥 뭐 할 일 없어도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초반이 되게 힘들어요. 초반에 진짜 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연산들을 머릿속에 처리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진짜 놀래요. 그러니까 근육통 있으면 운동하기 싫잖아요. 예를 들면 허벅지 운동 안 하다가 허벅지 운동을 어느 날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계단 내려갈 때나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을 때, 변기에 앉을 때 진짜 너무 아프고 앉을 때마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3일 지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뇌도 그런 식으로 근육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쓰면 쓸수록 이렇게 뇌가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피지컬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는 게, 나는 내가 회사 병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 분량 꾸준히 하는 게 나는 베스트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1시간밖에 없어서 되게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도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내 인생이 너무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로 빠지면 쓸데없이 그 감정 소모만 되고 지금 정작 필요한 전두엽을 발전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운동이란 것도, 그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운동을 하루에 1시간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취미반에서 고수가 되면 내 이거 진짜 직업으로 해볼만 하다 하면은 그때 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보고 좀 잘해지면은 그때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간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짜투리 시간을 많이 버리시는데 자기 일 하시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뭐가 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일하는 시간에도 내가 짜야 될 거 한 번씩 짜투리 시간 있을 때 하고, 게임이나 다른 딴짓 하기보다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은 보통 이제 병행하셔도 잘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다.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오히려 시간 풀타임 있어도 그냥 안 하고 계속 게을러져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풀타임이냐 아니냐는 일단은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손에 맞냐,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냐,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느냐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돼도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저같이 이제 오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성격적인 결함도 되게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 그 대신에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능력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아예 상황을 리셋해서 바라보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를 되게 예측을 되게 잘해요. 그래도 되게 많이 놀래거든요. 지금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렇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방금 같은 케이스도 이제 어떤 학생분이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뭐 그렇게 일단은 아웃풋을 내신 상황은 아니다. 아웃풋을 좀 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적절한 예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 입장을 내가 알아요. 저도 회사 생활 해봤고, 그리고 완전 초보자 비슷한 케이스의 분들의 말로를 많이 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못하고, 이게 케바케 사바사인데 이거는 재능 차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보통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되게 절망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별로 하등 쓸모 없거든요. 취미반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프로까지 가나, 아니 처음부터 그냥 풀타임으로 배드민턴에 올인을 해서 가나, 결국에는 내가 배드민턴이 잘 맞고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온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하시라. 그리고 조급해 하지 말고, 심리적인 게 머리 쓰는 직업이라서 심리적인 게 우리를 되게 몰아붙이면 더 안 돼요. 머리 쓸게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근데 굳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라 이거죠. 그리고 좋은 게, 어려운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파민 분비가 막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까지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게 내가 직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내가 이거 좀 진지하게 더 해봐도 되겠다, 그때 이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응용 2단계 때 이제 회사 그만둔 그 친구는 응용 2단계 때 그만두고 확실히 날라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굉장히 잘했는데 풀타임으로 하니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완성되게 있으니까. 어쨌든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먼저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